잠시만요. 예,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만 세팅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저번에 제가 리포트 말씀드렸던 거, 그, 이 모두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여기 좀 무트가 돼가지고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리포트 하시는데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지 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가이드가 없어서. 네? 잘 안 들리니까 혹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리거든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이거 하는 방법을 좀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두 시간은 지금 세 번인가 남아있는 걸 이제 매체 제어하는 거랑 방화벽 기능을 저희가 이제 터치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을 터치하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분들 중에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리면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카톡으로 접속해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한 분한테 파일을 내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여기 승재님 계시는 이 대화방에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승재님 계신가요? 그럼 여기 한 분을 여기다 초대해 주시면 네, 여기다 한 분만 초대해 주세요. 아무나 그럼 제가 그분한테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드리고 그분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PC 실행하고 그걸 어떻게 추적하는지 이런 것들을 데모로 보여드리고 그걸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한 분을 여기다 초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뭐 파일을 내려드리고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걸 가이드를 드리면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가 안 하고 너 컴퓨터 있니? 네 것도 다. 네.
여기 아무 분이나 뭐 카톡으로 초대, 아니면 여기 제가 요 챗으로, 여기 파일이 아마 전송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파일은 실제로 다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내려가거나 이러면 전부 다 거기 암호화가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이 준영 학생분 그 PC가 어떤 거죠? PC 이름이 뭐로 돼 있나요? PC 이름을 여기 카톡에 남겨주시면, 네. 윈도우 창에서 이렇게 포스네임 치면 이제 PC 이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준영 학생분 PC는 본이니까 엔드포인트를 이렇게 치게 되면 이름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이제 는이라고 치게 되면 똑같은 이름을 요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는을 하게 되면 요거만 딱 나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요 이름을 복사해서 이렇게 이제 넣으시게 되면 이 준영 학생 PC로부터 나온 수집된 EDR 데이터만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지금 48시간 7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PC고요. PC 지금 연결돼 있고 이거 지금 인터넷 안 썼나 보네요. 한 번도. 제가 여기 메시지를 보내려면 이 PC에 샌드 메시지하고 화면에 혹시 제 메시지 보낸 거 뜨셨나요? 네, 떴습니다. 네, 떴죠? 네, 그러면 이 PC에서 한번 다음을 한번 접속해 보세요. 이 PC에서 다음을 한번 접속을 해 보시죠. 이름이 아마 뭔가 여기 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요걸 먼저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름이 본 210-04잖아요. 이 PC를 이제 찾을 때는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를 놓게 되고 현재 로그는 14일 동안만 저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 1시간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1시간을 놓고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최대 14일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 데이터만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요거는 최대는 2,000개로 가져오는데 저는 맥스 2만 개까지 볼 수 있거든요. 2만 개까지 놓게 되면 2만 개까지 남아있는 값을 모두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2만 개까지 값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이제 다음에 접속한 걸 찾으려면 일일이 2만 개를 하나하나 다 뒤지면 어차피 1시간 안에 그 접속을 했기 때문에 찾을 수는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걸 일일이 다 눈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 이벤트 타임을 16번이라 역순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반대로 내리게 되면 이제 가장 최신 거부터 위쪽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만드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수정을 하던가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했던 PC 안에서 여러 가지 했던 행위들이 다 남게 되는데 이 행위의 기준은 뭐냐면 지금 설정을 화면으로 이제 가보시게 되면 현재 백석대는 여기 남아있는 값들을 이거 모두 남기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프로세서가 시작할 때 파일이 써지거나 여기 보시면 파일이 만들어지거나 삭제되거나 뭐 변경되거나 리네임되거나 스캔했을 때 이걸 다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DR에서 남길 수 있는 데이터가 모두 저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값들이 남게 되고 URL에 지금 다음에 접속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대한 걸 남기려면 이걸 하나하나 다 봐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이제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여기 보시면 이 클롬이니까 아마 클롬 이런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 접속하게 되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그냥 화면만 실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브라우저에서는 실제로 이 파일에 들어갈 때 템프에 이런 데 보시면 템프 파일에다 뭔가를 쓰면서 이게 캐시 값들이거든요. 전부 다 브라우저에서는 캐시 값이 쓰면서 파일을 쓰면서 그쪽에 접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접속을 했지만 파일에 이런 쓰는 이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파일 행위로 남겨놓은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정상행위일 때는 의미가 없지만 내가 만약에 다음에 들어갔는데 다음에서 접속을 하면서 다음에서 백단으로 악성 코드가 뭐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그 어도비의 플래시라는 이런 게 돌면서 거기 치약점이 있게 되면 그 치약점을 패치하는 치약점을 통해서 엔드포인트로 악성 코드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도 이런 값들을 다 쓰면서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대로서 이런 걸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이런 행위가 아니라 URL로 다음에 들어갔다는 걸 보려고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URL을 이제 누르게 되면 다른 값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URL 관련 값들만 여기에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접속했다는 행위를 보기 위해서는 URL에 관한 것만 보면 되니까요. URL 기준으로 보게 되고 쭉 넘겨서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아마 브라우저를 실행하게 되면 다음에 접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값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렇게 화면에서 저도 브라우저 딱 열게 되면 바로 다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정된 화면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아마 이게 보니까 MS 엣지를 여신 것 같아요. MS MS 엣지를 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기본적으로 설정된 값들이 들어갔던 거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MSN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속하신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들어간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EDR에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딱 남기면 제일 좋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브라우저가 실행하면서 수행했던 모든 값들을 모두 다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접속을 했지만 그 앞에 브라우저가 딱 실행되면서 거기 MSN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브라우저에 접속했을 때 초기 화면에 들어갈 때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값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의미 있는 다음이라는 값만 찾고 싶으면 요걸 누르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URI거든요. URI. 여기 나와 있는 URL 값입니다. 그럼 URL에서 선택한 다음에 이걸 화면으로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올리면 여기 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 일치하는 값만 찾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걸 딱 치우신 다음에 컨테인 n이라고 치게 되면 대소문자, 그러니까 대소문자 감변 없이 대소문자 n이니까 대소문자 구별 없이 이 뒤에 나와 있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걸 찾아주라는 겁니다. 그럼 net 다음이란 것만 치겠습니다. 다음이란 치고 검색을 누르게 되면 URL에 남아있는 로그 중에서 다음으로 접속했던 것만 찾아달라는 겁니다. 아까 14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다음을 접속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다음 관련된 크롬으로 접속을 하셨네요.
다음 관련된 이런 식으로 URL이 남아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에만 들어갔지만 다음만 뜨는 게 아니라 저도 여기 한번 다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제가 친 건 다음이지만 이 안에 이 한 링크 하나가 오른쪽 화면을 눌러서 소스를 보게 되면 이 소스에는 다음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추가적인 홈페이지들이 많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T1이라든가 여기 있죠. T1 CDN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T1 이런 것들이 EDR에 이제 로그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T1 다음 점 CNN 이렇게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값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이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 다음을 하나 이제 여시는 거죠. 다음을 연 다음에 스토리 라인이 있거든요. 그럼 이 스토리 라인 기준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건 정상이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최초에 접속하게 된 이 브라우저와 관련된 모든 앞뒤 단위 프로세서들이 전부 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요걸 이제 복사하시고요. 여기엔 이미 앞에 값이 있으니까 이거로 이제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 행위 자체를 검색하려면 이 서치 엔진 하나 더 띄우게 됩니다. 그러시면 여기 기존에 있었던 이건 다 기존 건 다 닫겠습니다. 기존 건 다 닫고요. 기존 건 다 닫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치 엔진 UR 다음과 관련된 게 있고요. 여기서는 다음과 관련된 걸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 행위와 관련된 나머지 걸 다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엔드로 묶고 데스티 스토리라인이라고 해서 소스 기준, 데스티네이션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스토리라인과 관련된 이 아까 행위와 관련된 OS에 관련된 행위들만 쭉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아직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안 뜨는 거고요. 만약에 다음에 접속한 행위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행위가 있게 되면 스토리 라인으로 AI 엔진에서 그걸 남겨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과 연결된 그 행위들에 대해서 묶어져 있는 값들을 모두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까 엔드로 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다음을 접속하기 위해서 했던 프로세스에서 일어났던 행위들을 연관시켜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값들로 이렇게 불러와서 보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아까 이게 왜 안 떴냐면 제가 이걸 뒤에다가 우아로 했어야 되는데 엔드로 하니까 이 소스와 대신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나온 거고 타겟 값으로 해서 애들에서 이걸 넣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이 스토리라인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값이 다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가 모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까 엔드로 했기 때문에 같은 값이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던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다음과 관련된 그 행위와 관련된 묶어놨던 그 모든 행위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연관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다음에 접속하고 나서 관련된 이런 모든 행위들 저는 다음에 브라우저 한 번만 학생은 다음에 브라우저 한 번만 접속했지만 이 다음과 다음에 접속하면서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다 이렇게 연관돼서 다 이렇게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다음과 접속했던 다음에 한번 클릭했던 그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연관돼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다음에 혹시 다음에 메일 주소를 하나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 메일 주소로 악성 코드를 하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접속하고 나서 이 악성 코드를 PC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스토리라인에서 다음에 최초에 접속했던 이 악성 코드 다운로드 받은 행위를 추가적으로 같이 이렇게 매핑을 시켜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다음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주소로 악성 코드 샘플을 하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이버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악성 코드니까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이제 주의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메일을 이렇게 쓰고,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 테스트라고 하고, 여기다가 랜섬웨어 악성 코드를 하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있는 것들을. 지금 이게 차단으로 되어 있죠? 잠시만요. 정책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PC는 요거니까. 그래서 검색에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걸 치게 되면 이 PC는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 PC의 위치는 현재 백석대 밑에 디폴트 그룹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백석대 밑에 디폴트 사이트 밑에 디폴트 그룹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폴트 그룹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책을 확인하게 되면 차단으로 되어 있죠. 악성 코드는 차단으로 되어 있고 의심스러운 것들은 어, 디텍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차단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게 되면 의심스러운 파일은 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탐지가 되도록 악성으로 바꿔놓고 관련된 로그인 값들은 모두 이렇게 남아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Yes를 누르고 제가 그러면 이번에 여기다가 악성 코드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락빗 랜섬웨어 2.0이고요. 요거 제가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잠시만요. 요걸 이제 하기에 앞서서 PC를 이제 걸어놓고 요거 네이버로 바꾼 다음에 로그 이제 올라오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파일 한번 다운로드 한번 받아 보시죠. 지금 이제 보내드린 파일을 다운로드만 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 행위를 이제 추적을 하려면 로그를 다시 누르고
지금 2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아까 19였는데 20으로 늘어났다는 건 맨 마지막에 있었던 행위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음에 접속을 했다는 얘기고요. 보시면 이제 메일점 다음에 이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스토리 라인이 있거든요. 이 스토리 라인 기준으로 검색을 하면 이 메일 다음에 네이버에 메일을 접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네이버에서 메일을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럼 그 행위를 연관시켜 가지고 두 개를 매핑 시켜 놔가지고 스토리 라인으로 남겨놓게 됩니다. 그럼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걸 복사하게 되고요. 기존에 남아있던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앞에 연관된 관계들은 모두 이제 스토리라인으로 제가 남겨놓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아까 학생분께서 네이버에 접속한 거랑 다음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파일을 만드는 행위 이 두 가지 행위가 매핑돼서 여기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URL은 이제 다음 관련된 거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파일 쪽으로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이때 것부터 내려서 이제 위에로부터 맨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행위로부터 값을 추가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면 보시면 그 행위가 여기 있죠. 요걸 이제 열어서 보게 되면 네이버에 네이버에 접속한 행위 자체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행위가 이제 똑같기 때문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에서 파일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라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파일은 유저 밑에 다운로드 밑에 락비트.2.0.gb라고 하는 파일로 악성 코드가 PC에 이제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리포트를 만드실 때는 처음에 다음에 접속했으니까 여기 이 URL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접속했던 거를 하나 이제 캡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장에는 요거 연관된 거를 그 스토리 라인으로 네이버로 접속했다는 그 행위에 대한 스토리 라인을 찾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걸 이렇게 이제 매핑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 다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다운로드 행위 중간에는 파일이 쭉 다운로드되는 중간에 이런 식으로 미확인으로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름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파일을 이제 한번 압축을 풀어보세요. 압축을 풀면은 이게 악성 코드라서 저희 센트럼에서 반드시 탐지가 될 거고 탐지된 값이 여기에 이제 뜨도록 될 겁니다. 압축을 한번 풀어보시죠. 암호는 임팩티드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임팩티드로 하거든요. 어, 업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패스워드 같은 걸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팩티드라는 패스워드를 줘가지고 악성, 보시면 여기 탐지가 됐죠. 아까 학생이 쳤던 학생의 PC 이름이고요. 본점 210-210-03이니까 이 학생 PC로 탐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파일들이 두 개가 이제 탐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악성 코드로 이제 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가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악성 코드를 네이버에 접속한 행위를 다운로드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에 대한 어, 파일로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이제 탐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집을 통해 가지고 악성 풀었을 때 악성 코드가 추가적으로 다운된 걸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캡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악성 코드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행위들을 각각 캡처해 가지고 리포트를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걸 누르게 되면 이 파일이 바이러스 토탈에서 어떻게 이제 판단이 되는지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얘는 지금 파일의 헤더만 센티널1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엔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퓨테이션, 스태틱, 다이나믹 세 가지 행위의 이제 엔진이 있는데
요거는 앞쪽에 있는 스태틱 엔진, 파일의 헤더만 기반으로 이제 탐지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태틱 엔진으로 이렇게 뜨도록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값들을 이제 캡처하시면 되고, 여기서 눌러서 이걸 누르게 되면 바이러스 토탈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 토탈을 연결을 해보시게 되면 이 파일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73개의 바이러스 중에서 63개의 바이러스에서 바이러스 백신에서 이걸 악성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캡처해 주시면 좋겠죠. 안랩이라든가 이런 백신에서 다 이제 악성으로 탐지가 된 거고요. 10개에서는 이제 이 10개 바이두라든가 이런 것들은 악성 코드로 탐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리포트를 좀 이제 풍성하게 하려면 이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캡처해서 넣으시면 큰 문제 없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행위 기반으로 탐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값이 안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행위 기반으로 탐지됐을 때만 이런 값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정도로 해서 네, 올려주시면 리포트를 만들어 주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혹시 이제 이해는 되시죠?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채트로 남겨주시면,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려가지고. 궁금한 거 없어요? 혹시? 리포트 작성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 리포트를 만들 때 이거를 차단 엔진으로 차단을 안, 하고- 안 지금 차단을 놨기 때문에 바로 차단이 됐는데 디텍션으로만 놓고 돌리게 되면 파일이 그냥 암호화가 다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탐지해서 얼라은 띄우지만 디텍션 모드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전부 다 악성 코드가 그대로 실행이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PCN에 있는 파일들이 전부 다 암호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뭐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교육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번에 그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육장에 있는 관련이 있는 깔려 있는 PC 중에 특정 프로그램과 저희 쪽에 이제 그 백업 관련된 기능이 충돌이 나가지고 복구가 되는 기능을 현재 꺼놨거든요. 교육장에 있는 PC는. 그래서 복구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능을 하고 이 디텍터로 놓고 돌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PC로 하셔서 정상적으로 까신 다음에 디텍터로 놓고 악성 코드를 돌려서 파일이 완전 아까 제가 보내드린 그 파일이 완전히 암호화되는 것을 보시고요. 암호화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롤백이 이제 뜨거든요. 인시던트로 가서 아까 맨 마지막에 돌아간 악성 코드가 이거거든요. 위에 있는 요 두 개잖아요. 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눌러가지고 롤백을 누르게 되면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롤백 기능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까지 해주셔도 넣으시면 좋은데 이거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내드린 이 악성 코드 샘플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다음에 접속해가지고 파일을 올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파일을 딴 데서 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 기반으로 만드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난 그것 이거저것도 싫고 뭐 다른 방법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유학생 P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악성 코드가 많이 탐지가 됐거든요. 보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다가 넣으시고 엔드포인트 이름으로 해서 꼭 자기 게 아니라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고 여기 콘솔에 있는 거나 똑같이 쓰시면 되니까 엔드포인트 네임으로 해서 이 엔드포인트 네임으로 검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엔드포인트로부터 탐지된 모든 악성 코드가 쭉 다 뜨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캡처하셔가지고 이걸 여신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어차피 스태틱이니까 값이 안 나올 거고요. 이런 걸 캡처하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바이러스 토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판단됐고 뭐 이런 식으로 근거 자료를 조금 여기 68개 중에 12개에서만 이걸 악성으로 이제 탐지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형태로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여기다가 제 PC를 연결을 한 다음에 실제로 디텍션 모드로 놓고 악성 랜섬웨어를 돌려가지고 롤백을 할 수 있는 값들을 다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지금은 제가 엔드포인트를 안 붙여놔가지고 이걸 이제 지금 바로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값이 다 남게 되거든요. 저번에 지난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탐지 모드로 놓고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값들이 다 남게 되거든요. 그래프 형태로 다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실제로 실행했던 값들이 그래프 형태로 다 남게 되거든요. 바 형태로 다 남게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그래프가 돌아가면서 이런 값들로 다 남게 됩니다. 제가 이걸 실행한 다음에 이 실행된 파일에 대한 스토리라인 아이디를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토리라인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려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보내드린 값으로 요걸 다시 검색을 넣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여기 관련 얘기들이 쭉 뜨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리포트를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성 코드 탐지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아니 악성 코드 탐지가 아니더라도 아까 정상형이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에 들어가서 파일을 5개 네이버로 자기가 있는 메일로 5개의 메일을 보낸 다음에 그 5개 파일을 쭉 다운로드 받는 것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EDR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아니시면 여기 학생분 여기 그 준영 학생분 PC에 여기 뭐 문서 편집기 뭐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텍스트 파일 있으죠? 텍스트 파일. 지금 한번 텍스트 파일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만들어 보시고 1점 텍스트로 해서 한번 문서를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뭐 1점 뭐 이 그 텍스트 파일 편집기로 뭐 문서를 아무거나 쓰신 다음에 1점 txt로 문서를 한번 저장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엔드로 치시고 이제 파일 네임이라는 파일 패스입니다. 파일 패스고 컨테인 파일 패스 중에 들어간 거 중에 컨테인 n이니까 대소문자 뭐에 상관없이 1.exe가 저장된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요 해당 엔드포인트에서 이런 값으로 저장된 게 있으면 여기 이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아마 아직 로그 안 올라온 것 같고요. 보통 아무리 늦어도 1, 2분 안에 올라오거든요. 1, 2분 안에 올라오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막 5분이나 10분 있다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아니면 로그가 다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문서를 쓴다거나 이런 걸 하신 다음에 이런 행위도 전부 다 EDR에 이제 로그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뭐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내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거나 아무 형태로나 편하신 대로 하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작성한 거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로고를 검색하실 때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시간이 아닙니다. 엔드포인트에 로고가 쌓인 다음에 그 쌓인 로그로부터 이걸 클라우드로 이제 올려야 되거든요. 올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2, 3분 있으면 여기 이제 올라올 거고요. 이런 행위들을 캡처해서, 지금 올라왔네요. 11개로 이제 늘어났잖아요. 이런 보시면 올라가 보게 되면, 여기 1점 텍스트라고 이제 올라가 있죠. 여기 데스크탑에 1점 텍스트라고 만든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행위들을 수행하신 다음에 EDR에서 이런 값들에 대한 것들을 capture해가지고 이제 리포트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나 뭐 두 개 정도 해가지고 간단하게 해서 각 화면별로 캡처해서 넣어주시고요. 뭐 리포트를 만드실 때 처음에 이렇게 하는 행위도 이제 캡처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 편하게 부담 없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실 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안 올라왔다고 어, 바로 이제 안 된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걸 넣으신 다음에 이 파일 보시면 이름으로 리네임으로 처리가 됐고요. 이게 왜 리네임이냐면 최초에 어, 새 텍스트 문서를 만든 다음에 이걸 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서가 리네임이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네임으로 이렇게 나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이게 텍스트가 나왔는데 이런 거 설명을 넣어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리포트가 조금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말씀하신 내용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시부터 다시 요거 이제 EDR 찾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시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몇 가지 이제 아까 제가 요걸 이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부터 받은 다음에 여기 이제 차단되는 게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왜 그랬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거든요. 악성 코드가 만약에 탐지가 되게 되면 네트워크로부터 격리를 하라는 겁니다. 컨테인먼트가 이제 격리 뭐 이런 뜻이니까 네트워크로부터 이 엔드포인트를 격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되게 되면 이 PC는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것과도 연결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뭐 죄송한데 여기 그 네이버에서 다시 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동작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수행이 되시면 한번 다 됐다고 톡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톡을 안 보내시더라도 여기 이제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되니까 여기 올라오겠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올라왔죠. 네, 악성 코드가 새롭게 탐지돼서 하나가 이제 바로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악성 코드가 올라오게 되면 아까 네트워크를 격리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까 해당 PC로 이제 가보게 되면 요 PC였거든요. 이 PC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이제 커넥트로 돼 있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게 이제 디스커넥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이 저희 에이전트에서 이걸 차단을 한 겁니다. 조금 기다려 보면 이게 이제 바뀔 겁니다. 지금 혹시 인터넷 되시나요? 이 PC에서? 그러면 아직 격리가 안 된 거고요.
악성 코드가 차단이 탐지가 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이제 아니면 지금 이게 제가 아까 한번 이거 풀었거든요.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은 악성 코드라면은 차단이 안 될 수도 있고 이거 아까는 바로 차단됐었나요? 아니면 조금 아까 처음에 테스트할 때 바로 차단됐었나요? 조금 있다가 차단이 됐었나요? 그러면 이게 아마 동일한 악성 코드가 한번 저희가 차단된 걸 제가 디스커넥트 했다가 다시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다른 악성 코드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됐던 거는 요것도 패스워드는 임팩트 똑같고요. 이걸 한번 카톡에서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한번 탐지되게 한번 해보시죠. 바로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똑같은 거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풀었기 때문에. 임팩티드라고 패스워드는 똑같고요. 카톡에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제 푸시면 바로 이제 보일 겁니다. 바로 이제 탐지가 돼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여기서 차단이 되면 해당 차단된 PC를 선택하신 다음에 액션으로 가면 여기 보면 리커넥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걸 클릭해서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 다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차단할 때는 디스커넥트 점 네트워크 이걸 이제 클릭하게 되면 네트워크로부터 PC가 이제 차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악성 코드로 이게 이제 탐지가 됐고요. 이게 아마 한번 압축이 풀린 네트워크가 통신이 되게 되면 특정 시간 동안은 이제 차단이 안 되는 기능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디스커넥트가 되면서 이제 네트워크 이제 끊기게 지금 이제 차단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악성 코드 탐지가 되게 되면 네트워크로 연결이 끊도록 디스커넥팅 되는 게 이제 뜨도록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실 때 같이 리포트 쓸 때 같이 캡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커넥트로 된 상태 되면 악성 코드가 이제 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디스커넥트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리포트에 넣으면 좋겠죠. 이런 과정들은 정책에 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인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거고 이걸 풀어놓게 되면 악성 코드가 탐지되더라도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컨테인 기능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캡처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엔더포인트 가서 이 해당 PC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안 될 거예요. 다시 눌러보게 되면 디스커넥트 상태가 돼 있거든요. 이걸 다시 리커넥트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한 상태로 누르게 되면 지금 명령이 내려갔습니다. 명령이 내려갔고 조금 있어 보면 이게 커넥팅이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캡처해서 넣으시면 좋겠죠. 네트워크 이제 커넥팅이 되면서 다시 네트워크에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아까 커넥티드로 뜨면서 네트워크 연결된 상태로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리포트 하실 때 조금씩 이제 넣어주시면 더 이제 풍성하게 이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안 되기 때문에 한 1분 안에 이제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게 커넥트로 다시 바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수행한 작업이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 되거든요. 아까는
그 네이버로 했기 때문에 네이버로 뜬 거고 여기는 지금은 로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로 발생한 모든 로그를 찾은 다음에 역순으로 이제 찾아 나가면 당연히 이제 당연히 카카오톡이 나오겠죠. 여기니까 역순으로 이제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요. 너무 많으니까 또 이거를 제가 아까 보내드렸던 파일이 카카오톡에서 확인하면 랜섬웨어 데모 파일 .gb였습니다. 여기 엔드를 치고 파일 이름을 찾으면 되겠죠. 파일 패스 그다음에 contain any case 한 다음에 .zip 하면 그냥 집이라고만 하면 .zip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zip이 들어간 모든 문서를 다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파일을 분명히 여기 준영 학생이 그 해당 PC에서 카카오로부터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카카오로부터 파일이 써진 흔적이 여기 남아 있을 거거든요. EDR에는 반드시 이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뭐 카카오톡 여기 많이 있죠. 카카오톡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에서 악성코드 아닌 파일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될 거고요. 이, 어, 이거는 구글이고 카카오톡에서 받은 것들 여기 있죠. 파일에 있고 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스토리라인으로 찾게 되면 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파일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받아가지고 악성으로 탐지된 게 나올 거고요. 요걸 그래프를 누르게 되면 이게 테이블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제가 그때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서 맵 형태로 이제 이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또 추가로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값들을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많이 더 이제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면 이제 리포트가 이제 풍성하게 되겠죠. 나중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고객사에 갔을 때 저희 이제 EDR을 쓰고 있는 고객사에 판매를 하신 다음에 뭐 보안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EDR에서 오를 찾은 다음에 리포트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고객도 위에 이제 매니지먼트 쪽으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럴 때 이제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셋업을 했던 거고요. 실행된 환경들, 프로세스형 환경들. 그리고 반집이니까 요거 이제 눌러보면 여기 이게 아까 이제 압축을 풀었던 그 프로세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리포트에다가 조금 더 넣으셔서 이제 풍성하게 해서 리포트를 제공해 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압축을 안 파트니까 이 압축을 받은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압축된 파일로 이제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자세히 안 봐가지고 뭐 했던 거고요. 완전히 다운로드 파일로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한 분석행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좀 볼까요? 파일 크리에이션이고 이것도 파트로 되어 있네요. 현재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다 압축받은 거를 통해 가지고 리포트를 찾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악성으로 탐지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메일을 통해서 보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적인 웹사이트 접근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하셔도 되고 그것도 아니면 여기 인시던트 탐지된 것들을 쭉 하나하나 캡처해 가지고 요걸 가지고 분석 리포트를 만드셔도
크게 이제 무리가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해서 진행을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보니까 교육장에는 악성 코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오늘 테스트한 거 요거 말고는 거의 악성 코드가 탐지가 안 돼서 악성 코드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요 정도 리포트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작성하셔서 저한테 승재님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이드 드려서 리포트를 완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뭐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번 달 종강하기 전까지 해서 조교님한테 승재님한테 드리면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채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안 보고 이 리포트로 대체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교수님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EDR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총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EDR은 도대체 뭐 하는 제품이냐? 제가 한 학기 동안 이제 같이 쭉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EDR의 목적은 이름에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고 해서 프로텍션이 아니거든요. 차단이 아니고 엔드포인트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로깅해 놓고 이걸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디텍션하고 이 탐지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EDR에 보게 되면 아까처럼 악성 코드가 탐지되게 되면 네트워크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은 끝단에 있는 장비를 모두 얘기하거든요. PC뿐만이 아니라 뭐 서버라든가 데스크탑 모바일 장비 이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엔드포인트부터 보안 사고를 탐지하고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춘 보안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엔드포인트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엔드포인트로 들어오는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이라든가 사용자 행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기반으로 비정상적인 악성 행위를 탐지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시간 이제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EDR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파일이라든가 네트워크, 뭐 URL 등 다양한 행위들을 다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이거 기반으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들은 위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걸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북한발 공격이 나왔는데 이 북한발 공격에서는 소스 IP가 뭐 10.10.10을 IP를 사용한다 이러면 만약에 EDR에서 네트워크를 수집해 봤더니 소스가 10.10.15부터 어떤 공격이 우리 회사 엔드포인트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악성 행위를 하기 전 단계라 한다 하더라도 북한발 공격에서 10.10.10이라는 IP가 사용한 걸 이미 알고 있다면 그걸 기준으로 무조건 차단하면 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국의 악성 해커에 의해서 행위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난리지화해서 이미 사전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인텔리전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뭐 바이러스 토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인텔리전스의 대표적인 사례고 이걸 이제 통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화된 상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화벽이라든가 뭐 XDR과 연동이 다 되기 때문에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동으로 EDR에서 로그를 분석해 봤더니 이 공격은 뭐 20점, 20점에서 들어왔고 어떤 프로세서 명을 쓰고 있고 이 공격에 사용되는 프로세서는 뭐 123점 EXE다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면 이 정보를 자동으로 차단 정책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123.ex가 실행되면 바로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해커가 했던 행위들이 모두 로깅되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향후에 포렌식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이제 EDR의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보안 악성 코드에 대한 값들을 이제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사이버상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EDR의 활용 범위는 일단 정오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남아있던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정탐인지 오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시그너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악성 코드가 해킹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건 악성 코드다 아니다를 그냥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 프로세서가 어떤 행위를 엔드포인트에서 했기 때문에 차단했냐 이런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백신을 이런 걸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EDR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학습했던 거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세서가 돌아가면서 바꾼 파일이라든가 레지스트리라든가 네트워크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그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진짜로 공격 행위였다. 아 이건 잘못 판단한 거다. 공격 행위가 아니었다. 이걸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EDR의 목적은 정오탄을 판단하는데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해킹이 일어난 다음에 엔드포인트에 들어가서 발생했던 로그를 모두 수집해서 이게 정탐이 제대로 잡은 건지 아니면 잘못 잡은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또 위협을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또 제시하게 되고요. 아까 그 이대로에서 찾았던 것처럼 공격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이때 이제 EDR에서 이 파일은 다음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이건 카카오로부터 다운로드 됐다. 이런 근거들을 모두 이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차단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행위가 있었고 이게 어디로부터 내려왔고 원인에 대한 추적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DR이 있게 되면 한 번 해커의 공격을 당해서 어떤 공격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방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제적인 위협 차단은 이제 스타나 이제 파워로 이제 파워 커리로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요거는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스타가 어떻게 활용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DR 커리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를 만들게 되면 지금의 EDR 커리는 저희 EDR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수집해 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악성 행위를 찾는 데 이제 활용을 했던 거고요. 스타 커리로 가게 되면 이런 그 탐지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네이버에 접속해서 네이버에서 뭔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를 탐지해라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검색할 필요 없이 누가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얼라스로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렇게 사전에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위협행위에 대해서 탐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북한 해커가 어떤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은 아래 한글의 어떤 프로세서를 이용하게 되고 이 아래 한글의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어떤 DLL파를 변조하면서 공격이 진행된다. 이런 정보가 이제 있다면 이걸 기반으로 미리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탐지 정책을. 그러면 북한발 어떤 해커에 의해서 아래 한글로 실행한 다음에 DLL을 변조해서 일어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사전에 탐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DR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영역이고요. 이건 아까 제가 화면에 뭐 파리시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프로세서가 만들어지는 이제 실행 단계의 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상성, 삭제, 변경, 스캔, 검사와 같이 어떤 프로세서에서 파일이 삭제된다거나 변경된다거나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행위를 모두 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학생분이 1.txt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그 행위를 검색을 통해서 찾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기반으로 해서 엔드포인트 상에서 어떤 악성행위가 일어나거나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URL 정보도 모두 이제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리나 크롬, 파이어박스, 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 접속한 사이트의 정보를 모두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얘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설정 값에 남아 있는 값들을 기준으로 모두 정보가 남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 접속했다고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네이버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백단에서는 네이버에 접속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저희 이디알로그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CDN 서비스로도 접속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그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어도be 플래시 같은 걸 쓰게 되면 템프 파일에 특정 값을 만들면서 캐시값 파일을 만들면서 이제 동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행위들도 모두 이제 녹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최근에 이제 공격 형태를 보게 되면 브라우저만 딱 들어갔지만 브라우저 상에 있는 취약점을 기반으로 해서 해커들이 이제 공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웹브라우저만 단순히 접속했는데 공격을 당하고 엔드포인트가 해킹에 이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EDR이 있으면 그 해커가 그 순간에 하는 모든 행위들 다 로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모두 로깅을 남겨놓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NS와 관련된 값들도 모두 이제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IP 통신했던 거, IP 커넥션이라든가 IP 리스라는 행위들도 모두 이제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로그인 관련된 행위들, 해당 PC에 로그인했다, 로그됐다, 로그인 관련된 이벤트들을 모두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레지스트리 관련된 행위도 키가 있거나 삭제되거나 뭐 임포트, 익스포트 굉장히 많은 행위들도 다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대부분 파일 형태보다는 레지스트리의 값들을 많이 변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지스트리는 하이브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레지스트리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값들이 있어서 일일이 들어가서 이거 어떤 값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커들은 여기다 이제 백도어라든가 루트킥 같은 걸 많이 숨겨놓게 됩니다. 근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EDR에서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런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 탐지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케줄 잡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해커들은 스케줄 잡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어렵사리 해킹에 성공해서 PC를 장악했습니다. 근데 이 PC가 리부팅 돼 버렸어요. 그럼 다 값이 초기화되고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케줄 잡에다 이걸 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리부팅 되더라도 뭐 매일 새벽 1시에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리부팅 됐다 하더라도 새벽 1시가 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돌아가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인 간에 무조건 포렌식을 시작하는 가장 첫 단계는 스케줄 작업하고 레지스트리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작업에 원래 사용자들이 등록하지 않았는데 비정상적으로 등록된 잡이 있다거나 이건 100% 해킹입니다. 거의 뭐 100% 해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스케줄 작업 관련된 작업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비헤이비어 인디케이터는 어떤 악성 행위가 이제 PC에서 어떤 프로세서가 실행을 할 때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마이터텍 기준으로 이제 동작해서 찍어놓는 인지합니다. 인디케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프로세서가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이걸 판단한 이후에 이 값을 찍어놓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T1025, 225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이런 값들을 남기게 되는데 그게 비헤이비어 인디케이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킹은 전부 다 파워쉘 기반의 파워쉘이나 비주얼 베이직 기반의 스크립트 기반으로 공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엔드포인트에서 돌아가는 파워쉘이라든가 비주얼 베이직 기반의 스크립트를 모두 이제 남길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 프로세서는 최초에 이제 프로세서 실행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프로세서를 이제 불러오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드라이버 로드는 드라이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윈도우는 이제 OS는 커널이라는 값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제 브레인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이고요. 이 커널로 명령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주변 장치, 예를 들어 프린트가 있다고 하면 프린터가 바로 OS의 커널로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드라이버라는 걸 이제 설치하게 되고요. 이 드라이버 커널은 드라이버한테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드라이버가 이 커널과 OS와 주변 장치, 뭐 프린트라거나 스캐너라든가 뭐 USB라든가 이런 장치에서
커널의 명령을 해석해서 드라이버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드라이버가 왜 필요하냐면 주변 장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프린터를 예를 들어도 삼성, LG, 뭐 HP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OS에서 이 삼성이나 LG, HP 모든 프린터의 드라이버마다 다른 명령 체제를 다 쓰고 있거든요. 이걸 OS에 다 넣게 되면 너무 많아지거든요. OS가 커널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커널은 굉장히 간단한 것만 넣어놓게 되고요. 각 벤더에서 드라이버라는 걸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터 사시면 1차적으로 윈도우 PC에다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드라이버를 설치하게 되면 이 드라이버에 각 벤더에서 필요한 명령어를 다 넣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드라이버 프린터가 명령을 날리게 되면 이 드라이버에서 이 값들을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는 값으로 변환해서 커널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왜 드라이버가 중요하냐면 이런 취약점을 통해서 해커들이 공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프린터가 있는데 이 프린터의 드라이버에다가 악성 명령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프린터에서 명령을 보낸 것처럼 잘못 판단해서 커널에 값을 보내게 되고 이 잘못 보낸 값에 의해서 커널이 뭐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잘못된 명령을 수행하면서 해킹을 성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가 로드되는 것들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 게 드라이버 로드 단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DR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들이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EDR 거리는 기본적으로는 14일이고요. 하지만 이건 이제 비용을 더 내시면 얼마든지 3년까지, 최대 3년까지 다 연장해서 값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값은 아까 이제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2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2만 개 넘는 값이 있으면 시간을 줄여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드된 모듈은 프라이어티 중요한 값만 로드시키는 프라이어티와 올 필드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라이어티만 쓰셔도 크게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킹이 복잡하고 프라이어티로 뭔가 값이 안 나왔을 때는 올 필드로 바꿔서 검색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필드 값은 오브젝트 타입이라든가 이벤트 타입 이런 걸 형태로 해서 로그를 이제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연산자는 앞에 볼 수 있는 는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컨테이너 n이라든가 엔드 오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값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타입은 이걸 잠깐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VDI 비주얼런트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이 이제 요걸 좀 지우고 다시 로고를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랫동안 접속 안 해서 이제 타임아웃이 났는데요. 요걸 다시 그럼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PN이 끊겼네요. 네, VPN 연결이 됐고요. 잠시만요. 잠깐 다시 연결하고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고 있고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화면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필드에 보시면 그 화면에 이제 필드가 오브젝트 타입이 뭐냐면 남겨 있는 값들에 대한
거고요. 오브젝트 타입 요거거든요. 요걸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예, 파일 크리에이션이라든가 나올 수 있는 값들 아까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 남기는 값들이 있거든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크리에이션 요 다섯 값이 있잖아요. 다섯 값. 요 값들이 파일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면 요거 중에서 나는 딴 건 안 보고 파일 크리에이션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빼면 됩니다. 클리어 하신 다음에 파일 크리에이션만 누르게 되면 다른 건 다 날아가게 되고 파일 크리에이션 관련된 것만 파일 크리에이션만 이렇게 쭉 남게 돼요. 초기화하려면 다시 이제 클리어 하신 다음에 실렉트 올려놓고 놓고 돌아오면 되고요. 이거 파일에 대한 이벤트에 대해서만 파일 오브젝트가 이벤트 타입이 나온 거고요. 오브젝트 타입을 이제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파일이 선택이 돼서 파일만 뜨는 건데 이거를 올 타입으로 바꾸시고 파일 말고 뭐 인디케이터라든가 DNS라든가 URL로 가게 되면 URL 선택하게 되면 URL 오브젝트 타입을 눌러보게 되면 아까 URL은 이제 두 개가 있었죠. 눌러보게 되면 네, URL과 관련된 값이 이제 나오게 URL은 하나고 이바이알의 이 타입이 여기가 이제 두 개죠. get하고나 리스판스 두 개로 되어 있죠. 그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타입은 레지스트리니까 당연히 하나고요. 그 이벤트에 이 레지스트리를 보게 되면 여기 아홉 개인가 있죠. 이제 아홉 개가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이 선택이 하나만 돼 있었는데 클리어 올라가고 하나가 이제 선택이 돼 있어서 이것만 뜨는 거고요. 타입을 해서 이제 누르게 되면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다 모두 나오게 됩니다.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검색을 하나로 해놨기 때문에 결과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났던 행위 중에서 2,000개니까 2,000개로만 제한이 돼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값들을 원하는 값들에 대해서만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하나의 값에 대해서만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커리문을 만들 수 있는 최대 확장자의 최대 대신은 8,000자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리문을 8,000자까지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길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긴 거 같은 경우 한번 한번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사실은 뭐 이렇게 쓸 일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은데 본사에서 만든 커리문 중에서 어드밴스 커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문 이거 최대 8,000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8,000자까지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뭐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면 파일 중에서 익스텐션이 DLL로 끝나고 그러니까 DLL로 끝나는 문서가 파일 중에서 이 파일과 이 파일이 윈도우 밑에 존재하는 파일, 윈도우 밑에 DLL로 존재하는 파일 중에서 사인드 데이터. 사인은 뭐냐면 코드 사이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다 봤을 때 이 프로세서는 어딘가 사인이 된 프로세서입니다. 이거는 어딘가 사인이 된 프로세서이고 이 사인된 것들은 당연히 이건 MS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사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해당 프로세서는 뭐 MS건 어디건 간에 그 특정 회사에 사이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 사이닝으로 이제 보호가 된 정상적인 프로세서라는 의미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닝이 돼 있고 어 베리파이가 아닌 이거 느낌표가 들으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이닝 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베리파이가 되지 않은 프로세서 중에 프로세스와 소스 사이닝 스테이터스가 사이닝이 아닌 사이닝 되어 있지만 베리파이가 안 돼 있거나 사인도 안 돼 있는 이런 프로세서 중에서 윈도우 밑에 이건 정규식이거든요. 정규식도 다 지원합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식도 지원하고 이런 프로세서가 만든 것 중에서 타겟 파스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가 만드는 이 DLL 파일이 만드는 경로가 윈도우 밑에 있는 경우에 윈도우 밑에 있거나 윈도우 시스템 30이나 아니면 와우
시스템 와우 64 밑에 뭔가를 만들 때는 이걸 탐지해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윈도우에서 만든 정상적인 프로세서가 아닌데 윈도우 폴더 밑에 윈도우에서 만든 코드 사인있는 프로세서가 아닌데 윈도우 폴더 밑에 뭔가를 쓰면 이걸 알려줘.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행위를 한 PC들은 찾아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맥스 오퍼레이터는 이거 중간에 20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밸류는 100가지까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윈도우면서 윈도우 시스템이면서 여기 파일 관련된 행위란 걸 다 찾아와 이런 뜻이고요. 템프 밑에 파일이 템프 밑에 들어가 윈도우 시스템이면서 OS가 파일 행위가 있는데 이렇게 윈도우 템플 밑에 뭔가를 쓰면서 실행 파일인 거죠. 파일 익스큐터블이니까 실행 파일 이게 true니까 실행 파일인 경우 그리고 코드 사이닝에 베리파이가 안 돼 있는 MS 프로세서 베리파이가 안 돼 있거나 MS 프로세서가 MS에서 만든 프로세서가 아닌데 템프 밑에 뭔가 쓰는 프로세서를 찾아와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 거죠. 이건 다 먹는 겁니다. 이걸 딱 복사해서 넣게 되면 당연히 코드에서 먹는 명령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느낌표가 뜨죠. 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윈도우 폴더 밑에 윈도우 템포란 폴더 밑에 MS에서 만든 프로세스가 아닌 게 뭔가 쓴 행위들은 다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격을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정비식을 만든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악성 행위가 있는 걸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 스레트 헌팅이죠. 말 그대로 스레트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해서 이제 스레트 헌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커리무는 뭐 앞에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구성 오브젝트 타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다 이벤트 타입은 이 커리문에서 나오는 타입들이거든요. 파일이 만들어졌다, 뭐 커넥트 됐다, 로그인 됐다, 로그아웃 됐다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EDR 커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까? 어떤 IP와 접속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커리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파일을 작성했습니까? 어떤 파일에 액세스 했나요? 뭐 프로세서 실행 중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커리문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프로세서 중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값이 없다는 거죠. 프로세서를 만든 사람이 없는 프로세서를 다 찾아와. 그럼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내면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파일 중에서 템프 밑에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도 찾아와. 이게 되는 겁니다. 파일 중에서 zip으로 되어 있고 다운로드 폴더에 뭔가 zip으로 다운된 거를 찾아와. 이걸 이렇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 밑에 zip으로 다운로드한 것들은 이제 다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건 아까 저희 학생 이름이 준영 학생이 이제 이걸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커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누르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 다운로드 폴더였던 거로 기억이 되고요. 그러면 그 학생의 PC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데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던 행위를 다 찾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 데이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옛날 것부터 나오니까 최신 것부터 나오도록 바꾸게 되면 최신에 있었던 값들을 찾게 됩니다. 아까 그 준영 학생이 했던 행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맞는 행위들은 다 나오게 됩니다. 엔드포인트로부터. 그래서 뭐 이런 PC도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내려가 보면 백석대로 들어가 보면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전체 관리자이기 때문에 백석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붙어 있는 모든 값이 다 나와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를 그러면 이제 백석대 것만 나오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백석대 그룹 인포로 들어가면 그룹 아이디가 요거거든요. 사이트로 해야 되겠고 잠시만요. 사이트 아이디가 이거니까 이 행위를 and 사이트 아이디가 요 사이트에서만 결과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딴 데 거는 말고 이렇게 넣게 되면 백석대 그 사이트 요 사이트 내에 있는 PC 중에서 이런 값이 일어난 것만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네, 여기 있죠. 아까 깃발 다운로드 있을 때 여기 있죠. 준영 학생이 했던 요 PC가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당연히 뭐 아까 하긴 한 거니까 3시 29분에 이렇게 값이 남아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행위에 대한 값들을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트리가 레지스트리의 행위 중에서 여기다 커런트 버전 밑에 런에다가 뭔가 쓴 것들을 다 찾아와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가 비나인, 비나인이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양성이 정상적으로 판단 안 된. 느낌표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라는 뜻이니까 정상적으로 판단 안 된 드라이버가 로딩된 거를 찾아와. 이렇게 이제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그인이 성공하면서 리모트에서 들어온 것들을 찾아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값을 모두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실제 이제 쿼리문들이고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실제로 이 쿼리문을 통해 가지고 찾는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11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뭐 원격 데스크탑이나 이런 것들 열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한번 실제로 시도해보고 뭐 EDR에 이제 어떻게 남는지 이런 거 기준으로 남겨서 남는 값 기준으로 결과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으로 수행하면 될 것 같고요. 한 5분 남았는데 혹시 그 리포트나 관련해서 뭐 질문 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채팅으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어려우시면 미리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가이드를 드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로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